한국 고전 베스트 30 장기전. 집으로 돌아온 한매도령은 그 뒤 모든 일에 손이 잡히지 않았다. 하인 들머루를 데리고 언제나처럼 집을 떠나 언덕으로 날아 올라가도 쾌활하고 즐겁게 뛰놀 생각은 않고 나뭇가지나 잔디밭에 앉은 채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다. 두 눈은 항상 공주가 사는 대궐이 있는 저편 고개 쪽으로 향해 있었으며 구름 조각 하나만 지나가도 무슨 소식이 오지나 않을까 해서 고개를 쳐들어보곤 했다. 그러다가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뿜었다. 들머루는 보기가 안타까워 옆으로 와서 말했다. 도련님, 이렇게 기다리신다고 해서 소식이 빨리 오고 기다리지 않는다고 올 소식이 안 올 리도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병이라도 난다면 몸만 축날 뿐이니 어서 꽃구경이나 하며 벌레도 잡아먹고 하십시다. 그러나 한매도령의 귀에는 소기의 격이었다. 얘야, 네 도련님. 저기에 솟아있는 저 검은 점은 무엇이냐? 궁궐에서 공주님이 보내는 심부름꾼이 아니냐? 들머루가 보고 고개를 내저었다. 그건 심부름꾼이 아니라 바위 틈에 솟아있는 나뭇가지인뎁쇼. 그러면 저기 먼 하늘을 날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저것은 분명히 까투리가 아니면 장길이었다? 에이, 도련님도 먼 하늘이 아니라 바로 저 고개 위를 날고 있는뎁쇼. 까투리가 아니었고 까불게 자라는 종달새이옵니다. 한매도령은 다시 한번 한숨을 푹 내쉬었다. 벌써 여러 날이 지났는데 왜 아무런 기별이 없지? 분명히 소식이 있을 터인데 왜 아무 새도 날아오지 않느냐? 아무렇게나 말한 아녀자의 말을 도련님은 너무 믿고 계십니다. 공주께서는 벌써 도련님을 까맣게 잊고 지금쯤은 다른 신랑감과 즐겁게 얘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서 공주의 생각을 마음에서 지워버리도록 하십시오. 들머루가 아래는 말에 한매도령은 화를 벌컥 냈다. 시끄럽다. 쌍놈이란 할 수 없구나. 너희 쌍놈은 아침에 할 말을 저녁이면 까맣게 잊어버린다마는 공주는 결코 그런 일이 없는 법이다. 공주의 말 한마디는 바위처럼 굵고 나뭇잎처럼 싱싱한 것이다. 아, 저기 저 이리로 기어오는 것은 무엇이냐? 들머루가 보고 기겁을 했다. 저건 살쾡이 놈입니다. 이렇게 있지 말고 어서 몸을 피합시다. 이러다가는 도련님 눈에는 저 무서운 늑대나 사냥개도 모두 공주가 보낸 사신으로 보이겠습니다요. 괴로움과 기다림 속에서 이렇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늑대나 사냥개에게 잡아먹히어 세상을 떠나는 편이 좋겠다. 얼빠진 소리를 하는 한매도령을 서둘러 재촉하여 들머루는 간신히 살쾡이의 공격을 피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한매도령은 여전히 얼이 빠져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간신히 문안을 드리고는 밤새도록 꼼짝도 하지 않았다. 걱정이 된 어머니가 한밤중에 한매도령의 잠자리를 몰래 찾아왔다. 그러자 아들은 별이 총총한 하늘을 멀거니 본 채 눈을 또랑또랑 뜨고 있지 않은가. 한매야, 밤이 벌써 깊었는데 왜 자지 않는 거냐? 어머니가 근심스럽게 묻자 한매도령은 공손히 하려었다. 어머니 근심하지 마옵소서. 아무 일도 아닙니다. 얘야, 이 어미가 보건대 분명히 근심이 있는 것 같구나. 어디 무슨 일인지 얘기해보렴. 어머님, 누구에게나 잠 못 이루는 밥이 있는 법입니다. 곧 잘 테니 어머님은 아무 걱정 마시고 가서 주무십시오. 어머니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옛말에도 어미의 눈길은 불빛보다도 빠르고 그 마음은 천리 떨어진 곳에도 닿는다고 했느니라. 보아하니 너는 며칠 동안이나 잠을 자지 않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가슴속에 있으니라. 어서 무슨 일인지 어미에게 들려다오. 별것이 아니니 어머님은 돌아가 주무십시오. 소자도 곧 자겠습니다. 한매도령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씀드려 답답한 마음을 풀고 싶었으나 어머니마저 괴로워할까 봐 입을 꼭 다물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야인 얼굴을 보고 가슴이 아파 탄식을 하고는 힘없이 돌아섰다. 이튿날 아침 한매도령은 일어나자마자 아버지의 부름을 받았다. 면도에 흰빛이 감돌 만큼 늙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상한 어조로 물었다. 한매야, 요사이니게 무슨 근심이 있는 것 같다고 네 어머니가 말씀하시니 사실이냐? 약간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이 있기는 하오나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사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아뢰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그건 그렇다 하고 오늘 너를 부른 것은 얘기할 일이 있어서니라. 아버지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 마을 건너편 골짜기에 테스텍을 너도 알고 있겠지? 네, 아버님. 그대게 홍기가 찬 아리따운 낭자가 있느니라. 우리야 집안도 엇비슷하고 또 친하게 지내기도 하던 차에 너희들의 혼인 얘기가 나와서 바로 어제 성사시키기로 합의 보았느니라. 곧 혼례식으로 올릴 수 있게 준비를 서두르겠으니 너도 그리 알고 있거라. 혼인을 약속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한매도령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듯 정신이 아찔했다. 아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대과는 대대로 우위가 깊고 그 집 낭자는 어렸을 때부터 너도 잘 알고 있는 처자가 아니냐. 용모뿐 아니라 재주도 뛰어났느니라. 들리는 소문으로는 벌써부터 너를 은근히 사모해 왔다는구나. 우리 집에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다니 정말 복이 저절로 굴러온 셈이다. 한매도령이 놀란 나머지 급히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님, 왜 그러느냐? 그 혼인은 취소해 주십시오. 무엇이? 아버지는 놀란 나머지 입을 딱 벌렸다. 걸어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그쳤다. 취소하다니 너도 처음부터 그 낭자를 칭찬해 오지 않았더냐? 그 낭자보다 더 나은 신부감이 어디 있다고 이번 혼사를 취소하라는 것이냐? 아버님, 그 낭자가 못생겼다거나 나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혼인을 할 생각이 아직 없기 때문이옵니다. 아들이 애써 변명하자 아버지는 음성을 낮추어 달랬다. 너보다 어리고 못난 장기들도 버젓이 혼인을 하고 자손들을 낳으며 잘 살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혼인할 생각이 없다니 무슨 말이냐? 장기마다 겉모습이 다르듯이 속마음도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직 혼인할 생각이 없으니 부디 취소해 주십시오. 그 낭자와 혼인할 생각이 없다면 다른 누구에게 마음을 준 상대라도 있다는 말이냐? 한매도령은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공주와 약속이라도 했다면 서슴지 않고 아버님에게 아뢰겠지만 혼자 사모하고 있는 일을 여기서 밝힌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변명하랴.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추궁했다. 어서 말해보아라. 어디 다른 데 약속했느냐? 아들이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자 아버지의 음성은 녹이까지 띄었다. 왜 말을 못하느냐? 너는 아비의 말을 들을 이유도 없이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적어도 두 골짜기의 태수가 만나서 여러모로 의논을 거듭한 결과 정한 혼사다. 분명한 이유가 있기 전에는 절대로 취소할 수가 없다. 공연히 말을 꺼냈다가는 우리 마을과 저쪽 마을 사이에 싸움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유도 없이 혼인을 취소한 우리가 싸움에 지게 되고 집안까지 망할 것도 자명한 일이다. 그래도 이번 혼사를 취소하라고 말하겠느냐? 듣고 보니 정말 큰일이었다. 한매도령은 자기도 모르게 되게 식은땀이 흘러 우선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했다. 아버님, 죄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만 얼마 동안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갑자기 듣고 보니 소자는 얼떨떨하기만 하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안색이 풀어졌다. 그렇게 하렴. 혼인을 하기로 한다면요. 언제 하겠다는 대답은 조금 늦은들 괜찮다. 그만 나가 보아라. 아버지의 앞을 물러나온 한매도령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만만한 하인 녀석을 붙들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다. 들머루야, 일이 대단히 급하고 까다롭게 되었구나. 어떻게 하면 수습이 되겠느냐? 들머루는 눈을 껌뻑껌뻑 하다가 대답했다. 지금이야말로 마음을 돌릴 좋은 기회입니다. 공연히 공주님만 생각하다가 큰일 날 것입니다. 그러나 한매도령이 이 말을 들으리 만무했다. 공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없애느니 차라리 세상을 하직하겠다. 너는 다시는 그런 소리 말아라. 도련님, 제발 생각을 고치십시오. 이번 혼사를 취소하면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큰 욕을 당할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화를 끼치는 일이 두렵지 않습니까? 한매도령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 자신 없이 입을 열었다. 공주님과 혼인을 하게 되면 그쪽과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공주님의 마음이 도련님에게 향하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한매도령은 대꾸할 말이 없어 바위 옆에 힘없이 웅크리고 앉아 공주가 있는 대궐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산새들이 소란스럽게 웃어댔다. 벌써 정오가 되었다는 신호다. 오늘도 소식이 없는가 보구나. 이 애타는 마음을 공주님이 알아주셨으면.
한매도령이 기운 없이 중얼거릴 때 들머루가 갑자기 호들갑스럽게 떠들어댔다.